네, 그럼 이번에는 로프트를 이용한 예제를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이것도 샘플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24페이지부터 잘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 열기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공명교육 샘플 폴더에 고급 솔리드 모델링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 2번 후크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전에 좀 작업을 진행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요 후크 레이아웃이라는 스케치를 확장을 해보시면은 제가 요 후크 이미지를 하나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스케치 하시잖아요. 실제 요 솔리드웍스의 스케치가 아니라 뭐 종이에 또는 그런 뭐 팔레트에 스케치 같은 거 하신 다음에 그거를 뭐 스캔을 하시던지 아니면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요 솔리드웍스의 스케치상에 첨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스케치 2가지와 평면 7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교재 2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예제를 진행하기에 앞서 스케치 곡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직선이나 이런 것들은 스케치를 많이 해보셨을 건데 곡선은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면에다가 또는 뭐 다른 평면에다가 선택하시고 스케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요거는 지금 예제랑 상관없이 요 곡선 연습을 좀 한번 해보려고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아무 면이나 잡고 스케치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가 되셨으면은 곡선 도구는요. 원 도구의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장을 해보시면은 3가지 유형의 곡선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그냥 일반적인 자유곡선과 스타일 자유곡선, 수식 유도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식 유도 곡선 같은 경우에는 수식을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우선 현재 지금 작업에 대해서는 이 2가지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유곡선 눌러보겠습니다. 스타일 자유곡선이나 일반적인 자유곡선은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그러니까 곡률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클릭을 해서 방향을 전환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케치가 완료가 되셨으면 키보드의 ESC 키를 한번 딱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스케치를 끊어주실 수가 있어요. 자유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한 포인트마다 자유곡선점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모양에 대해서 스케치를 해주신 다음에 이런 곡선점을 이용해서 컨트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점을 클릭을 하고 나니까 점을 양방향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무언가 바가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25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점을 기준으로 양쪽은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왼쪽을 더 제어할 거냐 오른쪽을 제어할 거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마른 몸 모양 같은 경우에는 곡선의 각도를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모양 같은 경우에는 곡선의 길이를 제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붙어있는 이 점 같은 경우에는요. 각도와 길이를 같이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을 컨트롤해 주시면 이제 반대쪽 위주로 컨트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자유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인트를 기준으로 위치 자체를 직접적으로 위치를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이 포인트를 제어하는 자유곡선 핸들을 활용해서 그 곡선의 각도라든지 길이를 컨트롤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자유곡선이고요. 이번에는 스타일 자유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크게 곡률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클릭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처럼 M자 형식으로 저는 이제 클릭 포인트를 잡았는데 유형이 조금 다르죠. 제가 자유곡선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윗부분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자유곡선인 거고 지금 아랫부분이 이제 스타일 자유곡선인데 똑같이 클릭했을 때의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스타일 자유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 선 자체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기보다는 바깥쪽에 외부에 있는 조정 다각형을 활용해서 그 곡선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곡선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컨트롤,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제어가 가능한 부분이고 조정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전체적인 곡선 위주로 해서 좀 더 크게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완만한 곡선을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곡선하고 스타일 자유곡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스케치 취소하고 원래 예제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26페이지 봐주시면 되시고요. 먼저 후크 외곽 스케치를 그려줄 건데 이거는 새 스케치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왼쪽에 보시면 후크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후크 레이아웃 스케치를 편집해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만약에 교재랑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시면은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숫자 8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방향을 뒤집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준비가 되셨으면은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지금 안쪽에는 스케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 이미지를 따라서 바깥쪽에 있는 곡선을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자유곡선 도구를 활용해서 이 곡선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건 하나 지켜주실 게 있습니다. 우선 시작 포인트를 딱 찍어야 되는데 그 찍는 위치는 요 원점이 있죠? 요것보다 위에를 잡고 찍어주시면 돼요. 원점보다 위에를 잡고 찍어주셔요. 왜냐하면 이 원점을 관통하는 평면을 이따 활용을 할 건데 그것보다 위에 위치를 해야 돼서 이 원점보다 위에서 시작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작업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먼저 제가 작업하는 거 보신 다음에 작업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원점보다 살짝 위에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요 모델을 따라서 곡률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에다가 크게 클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모양을 대충 잡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우스 클릭한 이 포인트를 컨트롤해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제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가끔 저처럼 이제 큼직큼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요거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이렇게 간격을 조금 잡아서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컨트롤 안 하셔도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컨트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요 자유곡선 핸들을 이용해서 그 제어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 핸들이 그 작용하는 범위 자체가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앞 뒤에 포인트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격이 좁게 되면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우가 발생하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완만하게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 이 적당히라는 것이 어렵기는 한데 이게 너무 넓게 하셔도 안 되고 너무 좁게 하셔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좀 커브가 발생하는 부분을 쪼개서 작업을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좁게 하셨다고 하셔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뭐 선을 다시 또 지우고 새로 그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간중간 너무 붙어있는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점 잡으시고 키보드에 딜리트 버튼 눌러주시면 점 없애실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넓게 그렸다.
하시면은 중간에 점을 또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요 라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어딨지? 자유 곡선점을 삽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다가 콕콕 찍어주시면은 반대로 점을 추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스케치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점을 직접 옮기셔도 되고 저런 자유곡선 핸들을 사용해서 최대한 유사하게 이 스케치를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로프트 작업을 위해서 수익과 마찬가지로 안내 곡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외부의 자유 곡선을 그리는 부분까지 진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경로성의 스케치를 먼저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단면 프로파일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케치는 종료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미리 준비된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해볼 건데 먼저 프로파일 1번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6페이지 오른쪽을 봐주시면 되시고요. 프로파일 1번 평면을 선택하시고 스케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케치에 수직하게 보시는 것보다는 마우스 휠을 살짝 조정하셔가지고 이렇게 교재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좀 방향을 맞춰서 작업하시는 게 더 편하세요. 그래서 마우스 휠로 컨트롤 하셔가지고 화면의 방향을 조금 변경을 해주시고요. 조정이 다 되셨으면은 타원을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원 스케치가 아니고요. 타원 스케치를 이 스케치 바깥에다가 우선 그냥 방향에 맞게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치수를 주고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정확하게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타원이 그려졌으면 지능형 치수를 통해서 이 가로의 너비부터 치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5.4 치수를 주시면 되시고요. 요 길이가 아니고요. 요 너비에 대해서만 치수를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의가 되지 않은 요 위에 포인트와 아래 포인트를 관통 조건을 이용해서 추가를 해줄 건데요. 아까 후크 레이아웃 스케치에 있는 내부의 스케치선 하나랑 외부의 스케치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에 맞게 관통 조건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관통 조건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스케치의 스케치 점과 그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눌러야 멀티 선택이 되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 위치에 관통할 선 자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통 조건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붙게 되면은 밑에 쪽은 마찬가지로 이 현재 스케치의 포인트 점과 스케치 점과 이 안쪽에 있는 선 자체를 같이 멀티 선택하신 다음에 관통 조건을 주시면 이렇게 너비 값은 치수로 제어를 해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 위아래 두 가지 포인트를 정의를 해서 스케치를 완전 정의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스케치 종료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요 외부에 대한 라인을 모두 그렸기 때문에 조금 스케치 색상, 요 회색이랑 요 모델의 회색 색상이 조금 비슷해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 반드시 종료해 주시고 후크 레이아웃 스케치를 확장을 해보시면은 요 안에 스케치 픽처가 있습니다.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기능 억제를 하시면은 화면에서 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가 종료된 상태에서 이 스케치 픽처를 기능 억제를 해주셨으면은 이제 다음 스케치를 그려볼 건데요. 요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된 스케치를 기준으로 조건만 조금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프로파일 2번 스케치를 선택하셔서 편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수직하게 보시기보다는 아까 후크 모양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마우스 휠로 방향을 좀 회전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요 T자형의 스케치 단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와 프로파일은 관통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려준 스케치가 각각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관통 조건은 두 가지 포인트, 마찬가지로 이 선에 한 번, 안쪽 선에 한 번, 두 번을 줄 건데요. 관통 포인트의 위치는 이 보조선의 양 끝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바깥쪽 선부터 잡을게요. 이 보조선의 바깥쪽에 향하는 점을 선택하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버튼을 클릭하셔서 바깥쪽에 있는 선을 같이 잡아줘서 관통 조건. 이번에는 안쪽 포인트와 안쪽 선을 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보조선의 포인트와 컨트롤 누르시고 안쪽 곡선 자체를 잡으시고 관통 조건. 이렇게 해주시면은 파란색으로 미완전 정의됐던 스케치를 완전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한 번, 바깥쪽 선에 한 번.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요 단면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요 작업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데요. 교재 27페이지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프로파일 3번에서 6번까지를 생성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지금 2번 프로파일 2번 스케치 이 스케치 자체를 복사해서 나머지 평면에다가 붙여넣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스케치가 반드시 종료된 상태에서 디자인 트리에 프로파일 2 스케치라는 것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복사하는 단축키 컨트롤 C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 3번 그 평면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프로파일 4번 평면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프로파일 5번 평면 클릭하시고 컨트롤 V. 그래서 6번까지 6번 프로파일 평면까지 선택하시고 컨트롤 V. 그래서 총 4개의 스케치를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7번까지 하시는 거 아니고요. 6번까지 3, 4, 5, 6 각각 한 번씩 눌러서 컨트롤 V를 해주시면은 해당 평면에다가 이 2번의 스케치가 카피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트리를 보게 되면 복사된 4개의 스케치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어셈블리도 똑같죠. 트리상의 부품명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정의가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스케치 2번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마이너스가 없는데 이것은 정의가 완전하다는 의미이고 3번부터 6번까지는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3번부터 스케치 편집에 들어가셔서 아까 우리 작업했던 관통 조건 2개 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깥쪽에 점과 바깥쪽에 선을 잡고 관통. 안쪽에 점과 안쪽에 선을 잡고 관통.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복사된 스케치들을 각각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 선택이 되시면요. 그냥 컨트롤 Z 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요 안쪽에 포인트하고 요 라인을 선택해서 다시 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선 자체가 U자형이다 보니까 가깝게 클릭한 포인트를 먼저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과 가까운 선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다시 올바르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요 6번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방향 자체가 요 왼쪽 부분에 끝쪽이 가고 오른쪽에 머리가 있도록 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턴하는 과정에서 뒤집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6번 스케치 편집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지금 이 방향성을 보시면 안쪽 라인에는 이 T자형의 머리 부분이
일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끝부분은 바깥쪽이랑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뒤집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요 앞부분, 안쪽 부분 먼저 관통 주시고 뒷부분은 이쪽에다가 바깥쪽에다가 관통 조건 주시면 이렇게 뒤집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단면 대 단면에 연결하는 거다 보니까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방향성이 틀어지면은 면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T자형은 뒤집어 주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재 28페이지 보시면 되시고요. 우리 아까 복사를 3번부터 6번 평면까지만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7번 이제 평면이 남았잖아요.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7번 평면 선택하시고 스케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우스 휠로 방향을 좀 전환해서 화면처럼 방향을 맞춰주시고요. 요 첫 번째 타원 요 스케치 하셨던 거랑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타원 기능 선택하시고 바깥쪽에다가 타원을 먼저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치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값은 15.24 주시면 되시고요. 다 되셨으면은 요 두 개 위아래 남아있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관통 조건 안쪽에 스케치에 한번 바깥쪽에 한번 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못되면은 그냥 컨트롤 Z 하시고 가까운 데부터 다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스케치가 더 가까운 데가 이쪽이다 보니까 살짝 안쪽으로 줄여주신 다음에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자꾸 반대쪽으로 붙는다라고 하시면은 살짝 틀어보시면은 아까처럼 이 포인트가 이 선하고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멀어 보였는데 이렇게 살짝 돌려보시면은 더 가까운 쪽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점을 잡고 살짝 안으로 조정해서 다시 관통 조건 주시면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원 그리시고 너비에 대해서 15.24 치수 주신 다음에 양쪽 점 남아있는 부분은 안쪽 선 한번 바깥쪽 선 한번 관통 조건으로 구속을 했고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단면 프로파일과 안내 곡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향 잘 맞춰주시고 이번에는 피처의 로프트 보스 베이스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필수사항이 2개 이상의 단면 프로파일인데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프로파일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렇게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실 때에는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을 좀 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프로파일을 하나씩 클릭을 해주실 거잖아요. 이 클릭하는 마우스 커서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안쪽에다 찍고 다 두 번째 거는 바깥쪽으로 찍으시면은 이렇게 이 커넥터가 바깥쪽으로 비틀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 자체가 면의 방향을 보여주는 건데 이 커넥터가 그 클릭 커서 위치에 따라서 꼬이게 돼버리면은 이렇게 작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우스로 프로파일을 클릭하는 위치를 되도록 같은 위치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커넥터가 일정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면을 보다 깔끔하게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파일은 순서대로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뒤에 거를 먼저 선택하고 안쪽 거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 이렇게 커넥터가 또 꼬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클릭하되 되도록 같은 위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도 그 U자형으로 뒤집어지는 형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커넥터가 위치한 이 왼쪽 방향으로 클릭을 해주셔야 올바르게 형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파일이 위치한 순서대로 클릭하되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일정하게 동일한 위치로 잡아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아무리 비슷한 위치를 클릭을 한다라고 해도 살짝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스냅이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3번 또는 4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측면으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커넥터를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안쪽 기준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쭉 끌어주시면은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보게 되면 중심으로 정확하게 맞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 팁인데요. 이렇게 로프트 작업하실 때 커넥터 위치 맞추기 힘드시면 우선은 대충 비슷한 위치 잡으시고 이렇게 측면으로 돌리셔가지고 끝으로 쫙 당겨주시면은 정확하게 중간을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파일만 선택한 상태로 미리 보기를 보고 계신데요.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로프트에도 다양한 옵션이 있었습니다. 뭐 안내 곡선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 보시면은 시작 방향, 이 시작이라는 거는 첫 번째 클릭한 단면이라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옵션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 끝! 마지막으로 클릭한 프로파일에 대해서도 옵션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면에 대한 모서리를 참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스케치를 기준으로 참조를 했기 때문에 뭐 탄젠트 조건이나 곡률 조건 이런 걸 쓰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내 곡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려주신 이 자유곡선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끝쪽에 나와 있는 이렇게 뭔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이 곡선을 활용해서 채워줄게요. 그래서 곡선을 선택하시고 이 파란색 체크 한번, 그리고 안쪽 곡선 선택하시고 파란색 체크 한번,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선을 각각 인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되셨으면 피처 종료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로프트를 활용해서 단면의 피처에, 그러니까 이 형상에 대한 단면을 모두 연결하고 추가적으로 옵션 사항의 경로를 활용해서 면을 깔끔하게 맞춰줘 보도록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이 모델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29페이지 왼쪽 보시면 이제 후크 고리를 좀 생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좀 스케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면에다가 스케치 해주시고 원 스케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회전 피처를 이용할 거라서 보조선을 반드시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보조선 같은 경우는 원점에서 그냥 오른쪽으로 쭉 그려주시면은 원점에 일치하는 축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원 스케치 하시고 지름값이랑 보조선으로부터의 높이값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치수를 주셔도 원형 스케치는 고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중심으로 이제 높이 값은 정의가 됐는데 위치 값이 정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원의 중심과 원점을 같이 클릭하시고 수직 조건, 같은 선상이라는 조건을 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완전 정의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가 되셨으면은 이제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이 축 기준으로 해서 회전 보스 베이스를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축 기준으로 360도 회전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이 바디 합치기라는 옵션을 해제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합치기를 해버리면은 그냥 이 고리와 이 밑에 후크 부분이 그냥 그러니까 병합되어 버리기 때문에 분리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디 합치기를 옵션을 해제를 하셔야만 별도의 바디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바디가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멀티바디 모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멀티바디 모델링에 대한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뒤에 이제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가 교차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고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그 바디 형상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줄 건데 우선은 우측면에다가 스케치를 진행을 하고요. 그냥 원 스케치의 중심을 기준으로 원점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를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요거는 사실 그냥 멀티바디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라 만약에 요 스케치나 아니면 피처 작업을 놓치신 분들께서는 그냥 참고용으로 화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치가 다 됐으면 이제 돌출 컷으로 양방향 관통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스케치 안쪽으로 모든 살이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 요 원형의 고리 영상까지도 전부 없어져 버리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바디 자체를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게 2개 이상의 바디가 존재할 경우에 생성되는 옵션인데요. 피처 영역에서 선택한 바디를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 자동 선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피처에 영향을 줄 바디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고리를 선택해버리면은 전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밑에 후크 부분만 선택을 해서 돌출 컷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돌출 컷에 대한 영향은 이 선택된 바디에 대해서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면과 이 고리의 너비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걸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 고리 부분에도 커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우측면에다가 어느 스케치라는 이건 살짝 위치가 우측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치수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해당 스케치를 기준으로 이제 돌출 컷을 진행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관통 양방향인데 이대로 또 진행을 해버리면 요 윗부분이 이제 날아가 버리게 되겠죠. 그때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옵션으로 자르면 뒤집기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요 자르면 뒤집기는 우리는 보통 이 스케치 안쪽만 작업을 했었는데 자르면 뒤집기를 선택하시면 이 피처의 영향이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만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고리뿐만 아니라 후크도 전체적으로 다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처 영역 자체를 이 고리만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고리의 스케치 바깥으로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중간에 브릿징하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프트 피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단면에 대해서 스케치 단면 프로파일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모델의 면 자체를 그대로 프로파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면을 선택하라 하실 때에도 선택하는 거에 대한 조건은 변경되지는 않아요. 순서대로 선택하고 되도록 같은 위치를 클릭을 해주셔야 이 커넥터를 연결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측면으로 컨트롤 3이나 컨트롤 4를 눌러서 측면으로 방향을 돌리신 다음에 커넥터를 끝쪽으로 몰아주시면 이렇게 중간을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대로 그냥 종료하지 않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 조건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뭐 면의 탄젠트라든지 이런 조건을 사용을 해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면을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모델의 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면이 갖고 있는 이 모서리가 프로파일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 끝 구속이라는 조건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 시작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클릭한 부분, 끝이라는 거는 마지막으로 클릭한 부분이라고 계속 설명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 시작이 이 윗부분이고 끝이 이 아랫부분인데 윗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면의 탄젠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비중은 1이 1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간격이 좀 좁다 보니까 0.5로 요거를 좀 낮춰보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요 아래쪽 끝구속 같은 경우에도 면의 탄젠트 조건 동일하게 주고 요것도 0.5로 값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랑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위쪽의 면과 아래쪽 면이 파란색으로 지금 화면처럼 표시되는 게 정상인데 혹시라도 이렇게 다르게 표시된다, 이렇게 좀 뚱뚱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모서리가 인식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모서리가 갖고 있는 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 안쪽에 선택한 면도 하나 있을 거고 참조하는 이 두 번째 측면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탄젠트라는 조건을 줬을 때 안쪽의 면을 탄젠트 할 건지 측면의 면을 탄젠트 할 건지 그 부분들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를 보게 되면은 안쪽의 면을 참조했기 때문에 방향이 이렇게 이 면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면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올바르게 측면으로 탄젠트하여서 부드럽게 내려오도록 선택을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작업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 팁 부분, 끝쪽에 뾰족한 부분을 스케치를 해서 이 모델을 좀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재 32페이지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에서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조 영상의 기준면으로 이 끝에 면을 클릭하여 이 끝에서 선택한 면과 평행한 12.7mm가 떨어져 있는 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평면상에다가 스케치를 할 건데요. 여기서 작성할 스케치는 점입니다. 점.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하나, 원점과 이제 수직한 위치에다가 점을 하나 주시고 요거에 대한 거리를 71mm 주게 되면 완전 정의하실 수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로프트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로프트 작업된 걸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 회곡선의 스케치 단면 하나, 그리고 이 중간의 부분을 연결했을 때처럼 모델의 면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 세 번째로 스케치 점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과 점 자체를 로프트로 연결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끝쪽이 너무 뾰족하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 끝 구속을 이용해서 옵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작은 첫 번째로 선택한 면, 저는 이제 이 면이 시작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면의 탄젠트 조건을 주게 되고 비율은 그냥 1 갈게요. 여기가 완만하게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끝! 이 스케치 점 같은 경우에는 프로파일에 수직 조건을 주시면 이렇게 수직하게 살짝 뭉툭하게 돌아서는데 요거를 좀 더 강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율을 높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완만하게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값을 올려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면과 스케치 점을 기준으로도 이러한 곡면의 형상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